그전에는 한센병이 전염병이라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통령 영부인이 가서 그 직접 손을 잡고 이렇게 막 눈물도 닦아주고 이렇게 한 그걸 보니까 아, 아니구나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병은 이렇게 지금 우리 패널들도 말씀하시는 게 다 유경수의 세대는 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렇죠. 나쁜 얘기 하시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그 그녀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그 좋은 이미지, 어머니의 좋은 이미지를 활용한 예를 들면 머리 모양이 유경수 여사랑 같거든요. 예. 근데 그 머리 모양이 되게 힘들어요 하는데 아,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 그래요? 실핀을 얼마나 꽂아야 되는데요. 아, 그런 머리예요? 네, 그래서 딱 한 번 그 머리를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단발머리를 한 적이 계세요. 네,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다들 안 어울린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지금형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 모습에서 근데 유경수 여사 하면 또 이렇게 굉장히 내조의 여왕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이동영 씨. 네네. 네, 내조 스타일은 어땠어요, 유경 여사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조금 조용한 내조였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네. 유경수 여사가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청와대 안에 야당이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와대의 신문고 역할.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비서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종 소문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르는 이야기들을 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박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용조용하게 내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조용한 건 아니고 강단 있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순자 여사가 그렇다고 해서 꼭 조용한 건 아니고 강단 있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네. 그거는 그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번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유경수님. 예, 유경수 여사가. 그거는 이제 청와대 내에 안가가 마련되기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밤에 이제 나가시는 거죠. 아, 예. 누구를 만나시러. 아, 예,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밤마실이라 그랬는데. 밤마실로 나가는데 유 여사 생각에서는 박정규 경호실장이 데리고 모시고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그 자리에서 몰아내면 대통령이 밤에 나가지 않겠다. 우리도 왜 남편 맨날 불러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잘 입잖아요. 딱 그거였네요, 그죠? 잘라내고 싶죠. 남편이 밤에 나가는 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부인도 그러면서 이제 그 뒷조사를 한 겁니다. 박정규 경호실장이 뒷조사를 예, 예. 이제 홍정철 사정수석을 시켜가지고 예, 예. 몰래 했는데 당시에 그 박정규 경호실장이 나는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이니까 예. 이거를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빼들고 찾아갔는 거죠. 어머. 내 뒷조사를 한 사람 홍정철 사정수석에게 예. 박정규 씨 별명이 당시 피스톨 박이었거든요. 근데 총을 금방 잘 쐈는데 이야. 그래서 정말 가서 총을 쐈어요. 맞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유야무야 됐는데 이 역사가 재밌다는 게 유 여사가 그렇게 박종규를 끌어내리고 싶어 했는데 못 끌어내리다가 네. 그 사람이 나온 이유는 유경수 여사가 8.15 기념식에서 사망하면서 그 경호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그 당시 여사는 내조 스타일이 어땠어요? 아까 얘기했던 유 여사랑은 좀 정반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부인이 총 10명이었는데 네. 이순재 여사가 가장 젊은 나이에 영부인이 됐습니다. 나이 40 간 넘어서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처음 언론에 등장했을 때 소위 말하는 명품백 들고 또 시계는 를 차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보였던 거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세대 육성재단 예. 그런 것도 사실은 대통령한테 쫄른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고 박근혜 당시 이제 딸이죠.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 하면서 새마을 봉사단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봉사활동하는 거 보고 그게 좋게 보였나 봐요. 근데 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 집만 부동산을 산 게 아니고 예. 광국 지역에 많은 투자 두 개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NHK 기자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 당시 그 NHK 특파원이 의 사위하고 이제 얘기를 호텔에서 대담을 하는데 예. 의 사위가 내 강북에 땅을 좀 사러 갔는데 못 사고 그냥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기자가 왜 못 사고 오셨냐 그러니까 갔더니 이순자가 다 샀더라 이런 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예 더 올려서 사면 되지.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예. 나중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비자금이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그 이태원 땅 네. 그걸 이제 전두환의 권력으로 그걸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추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순자 여사가 아니다. 그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산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어떻게 그걸 재테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활동을 많이 하고 뭐 누굴 도와주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말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를 따지기보다도 교통사고에도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예. 네. 이때 장영자 씨는 이제 구속된 감옥에 있던 상태였으니까. 근데 장영자 씨가 탄원서를 냈다고요. 내 아들이 운전한 게 아니다. 내 아들은
그 뒤에서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 2명이랑 뒤에 타고 있었고 예. 운전은 그 J그룹이라고 예. 재벌 예. 당시 재벌의 아들이 했다 이렇게 예. 탄원서를 내서 상당히 이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예. 그 관련된 연예인들은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되게 좀 저 삐 처리해 주세요. 예. 같이 했던 건 씨하고 예. 씨하고 예. 같이 있더라고요. 외국으로. 근데 장영재 사건 저 이순자 여사나 아니면 유경수 여사는 나중에 남편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유경수 여사는 알았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 쿠데타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2.16 쿠데타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쿠데타. 그러니까 그 2.16 쿠데타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네.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읽고 되게 상당히 감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군인이 돼서 어떤 저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1960년 5.16이 그 첫 쿠데타 한 거지만 그 전에도 몇 번 하려고 했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다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고 이런 걸 유경수 여사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저 양반이 나중에 뭘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이 전두환 대통령도 사주로 집안에서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모든 만남에 사주 사주가 점이 꼭 들어가는군요 이게. 이순자 여사 집안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주를 봤는데 예. 만인을 움직일 수 있는 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 전두환 대통령도 사주에 가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집 앞에 스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꼭 스님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스님이 돌아다니는데 전두환 대통령 모친이 이제 그 스님을 봤는데 스님이 전두환 모친 보고 뭐라 했냐면 당신이 튀어나온 암미 때문에 아들이 출세를 못 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부엌에 나와서 부식개기 들고 확 뽑아버렸더라. 뭐 그것 때문에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런 사주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사주 나 무조건 성공한다 그랬는데 나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이순자 여사도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만날 때 결혼할 때 이미 아마 자기가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출세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제 육군 생도 중에서 생도 대장 하면서 굉장히 지휘력 있고 리더십 있다고 평가를 받았었고